잘하는 걸 기대하지 않아. 절대 우리는 기대하지 않는다고. 일단 진짜 가면 안 되는 이유가 안녕하세요. 똑자매 채널의 이 언니 이동생입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대학병원에서 6년차로 근무하고 있는 반고인물 간호사인데요. 요즘에 실습 학생 선생님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좀 옛날 생각도 나고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간호학과생을 너무 많이 뽑다 보니까 병원에서 필요한 인력수는 정해져 있고 간호학과생은 많고 해가지고 취업의 문도 많이 좁아졌고요. 의료 파업 이슈도 있어가지고 병원이 많이 힘들어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학생 간호사 선생님들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신규로 웨이팅하고 있는 신규 선생님들도 그렇고 되게 살기가 저하됐을 것 같은데 이제 거기서 제가 조금이나마 뭔가 현실적인 병원의 후기와 그 선생님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을 만들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럼 영상 보러 가시죠. 고고! 근데 이 언니 제가 알기로는 간호사 퇴임이나 의료 파업이 되게 핫이슈잖아요. 그럼에도 이 언니는 간호사로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 간호사 근무를 하면서 장점은 또 뭐가 있을까요? 제가 고민해봤을 때 장점이 딱 5가지가 나왔는데요. 지금 첫 번째 장점으로 떠오르는 거는 역시 연봉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 엄청 많다 이런 말보다는 사회 초년생 치고는 높은 연봉을 받아서 시작하는 거는 맞고요. 물론 뭐 야간 근무도 하고 뭐 서비스직도 있고 좀 고강도의 노동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받는 거긴 한데 어쨌든 초봉이 좀 높다. 이게 진짜 장점이었고요. 대신에 생각보다 연봉 상승률이 그렇게 높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생이 사회초년생 때 2천만 원대를 받았잖아요. 저는 사회초년생 때 3천만 원대 연봉을 받았고 그 연봉 상승률이 많지는 않지만 한 달에 계산하면 5만 원 그리고 1년을 계산하면 60만 원? 이 정도씩 오르는 구간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오르진 않아요. 이게 초반에는 되게 초봉이 센데 가면 갈수록 연봉 상승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저는 이직까지 했으니까 총 앞자리가 한 3번 바뀌었다. 그리고 이제 곧 4번이 바뀔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럽다 해. 안 부러워요. 그러면은 두 번째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 장점은 이게 대학병원 간호사만 해당하는 거긴 한데 사학연금이랑 한국교직원 공제회에 가입을 할 수가 있어요. 우선 이제 한국교직원 공제회라는 거는 이제 교사 같은 교직원만 누릴 수 있는 이제 적금이나 뭐 대출 같은 혜택이 있거든요. 근데 저도 그거를 이용할 수가 있는데 적금을 하면은 좀 비교적 시중 은행보다 좀 높게 금리를 쳐서 이제 적금을 들 수가 있는데 한 4.6% 금리로 적금을 들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돈을 빌리는 대출도 되는데 대출은 또 비교적 저금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는 아니지만 한 2년 전에 집을 샀었을 때도 그 대출을 좀 야무지게 이용해가지고 아파트를 또 매매한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도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았고 사학연금은 이제 병원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 저희 병원은 사학연금을 100%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 사학연금을 이제 100% 지원을 해주니까 퇴사할 때 그 사학연금 다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그게 퇴직금이 되는 거예요. 대학병원만 아쉽게도 가능해가지고 저는 그래서 이런 것도 참 메리트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언니가 요즘에 저희 아빠 병원을 항상 예약을 해준단 말이죠. 근데 그쵸, 그런 것도 되게 장점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가족들 외래 예약을 좀 그래도 잘 잡아줄 수 있는 거랑 그리고 제 외래 예약도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이제 직계 가족이면 병원비도 50% 할인을 받고 저조차도 이제 병원비를 할인을 받긴 하거든요. 이 동생도 그때 응급실 갔었잖아요. 기억나요? 맞아요. 저 20% 할인 받았어요. 20% 할인 받고 이제 할머니께서 이제 작년에 돌아가셨었는데 이제 그때도 이제 암 진단을 받고 이제 항암하는 것까지 이제 저희 병원에서 치료를 하면서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솔직히 그 병동 선생님들한테도 너무 감사하고 할머니도 너무 좋은 추억이라고 하셨고 해서 여러 가지로 병원에 있으면서 이런 복지를 받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가족들도 좀 저한테 의지를 많이 하고 되게 그런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또 장점으로 꼽아봤습니다. 네 번째는 바로 장점이 3교대입니다. 이게 좀 말이 모순되기는 하는데 3교대여서 힘들다 와 3교대여서 좋은데? 라는 그 되게
되게 다양한 의견이 갈리거든요. 맞아. 스케줄 근무의 이중성. 맞아. 그래서 이 스케줄을 잘만 이용하면은 이제 자기의 시간을 좀 자유롭게 가질 수 있고요. 3교대가 체력적으로 힘들면은 너무 이게 단점으로 와닿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도 3교대가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제가 병원에서 그 재테크 모임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갔거든요. 근데 다들 3교대를 하시는데 부수입으로도 활동을 되게 많이 그 돈을 이렇게 얻으시더라고.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제 보통은 이제 유튜브도 있고 블로그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아니면은 강의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의학 드라마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좀 피드백 해주는 그런 업무도 하시고 유용한 시간에 할 일을 할 수 있어가지고 그것도 저는 장점으로 꼽아봤어요. 그러면 마지막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마지막 장점으로는 진짜 좋은 게 간호사 면허증을 정말 4년 동안 공부를 뻘뻘 해가지고 간호사 국시를 보잖아요, 여러분. 그 간호사 면허증만 있으면은 대학병원에서 근무도 할 수 있지만 첫 번째로는 보건교사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산업간호사도 할 수 있고 세 번째로는 공무원도 할 수 있고요. 네 번째는 회사원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임상 연구 간호사도 할 수 있고 뭐 보험회사 간호사도 할 수가 있고 되게 다양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잘만 활용하면은 사실 밥 굶을 일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중요한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취업할 수 있는 곳이 되게 다양하다. 이것도 하나의 장점이라고 꼽아봤습니다. 아니, 장점이 이렇게나 많은데 그럼에도 다들 힘들어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혹시 단점은 또 뭐가 있을까요? 정말 이 모든 5가지를 상쇄시킬 수 있는 단점 4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근차근 한번 곱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단점으로는 적응기가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모든 직종이 힘들겠지만 유독 간호사는 태움의 하디슈죠. 진짜 하드시잖아요. 근데 요즘에 정말 많이 사라졌긴 했는데 맞아. 라떼는 또 너무 심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저는 진짜 1년 동안 적응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고요. 정마병, 사바사, 부바사를 기억하시고 인지하시고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간호학과 하면은 취업률 깡패인데 그게 또 장점에서 사라졌네요. 맞아요. 제가 진짜 그 취업률 때문에 이제 간호학과에 온 학생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 틀렸습니다. 아쉽게도 간호학과는 더 이상 취업률이 좋은 과가 아니랍니다. 왜냐면 이제 간호학과생을 엄청 늘려놨잖아요. 네. 근데 지금 병원에 들어갈 수 있는 간호사는 한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대체 인력을 뽑는 거지 이 정원수 자체를 간호학생은 늘려놓고 병원은 늘리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병원은 부족하거든요. 부족해서 그만두면 그때 채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취업문은 계속 학생 수가 많아졌으니까 좁아졌고 이제 간호사의 웨이팅도 그만큼 길어지겠죠. 대체 인력으로 기다리는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졸업을 하자마자 바로 갔어요. 그러니까 2월달 입사였어요. 근데 지금 요즘 애들 보면은 너 언제 들어왔니? 너 언제 합격 받았어? 언제까지 웨이팅하고 들어왔어? 이러면은 한 1년 정도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다 기본 1년 같아요. 제 주변에도 거의 1년 넘게 기다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간호사가 더 이상 취업률 깡패는 아니구나. 정말 문이 좁아지고 있다. 그리고 또 심지어 지금 의료 파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지금 다니는 선생님들도 이제 무급 휴가로 한 3개월, 한 달 이 정도로 쉬고 오는 선생님들도 있고 좀 전체적으로 병원이 사정이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좀 더더욱이나 취업률 깡패라고는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지 않을까. 이게 심지어 단점까지도 들어가는 취업률이 높지 않다. 그리고 스케줄 근무에서 빠질 수 없는 이 건강 상태 저도 매우 안 좋았는데 이 언니도 혹시 그게 단점인지. 매우 단점입니다. 이것은 이거 사이언스예요. 일단 제 주변의 선생님들을 보면은 3교대를 하니까 이제 생리불순 진짜 심하고 갑상선에 항상 문제가 있고 체력적으로나 아니면은 수면 부족으로 인해서 이제 약을 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3교대가 그러니까 영혼이랑 돈이랑 바꿔먹는 난 빨리 죽을 거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제가 살거든요. 빨리 죽을래. 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갑상선 쪽으로 좀 안 좋았어가지고 맞아요. 제가 좀 조직 검사까지도 했었거든요. 양성이긴 했는데 이제 갑상선 낭종 결절이라고 진단을 받아가지고 고주파 치료 시술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진짜 우울했는데 내 주변에 다 막 호르몬 이상인 거지. 그래서 다 그런가? 막 이러면서 또
잘 다니긴 했는데 그때 기억을 생각하면 너무 끔찍해요. 너무 끔찍하고 아 삼교대를 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냥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좀 단점으로 꼽아봤습니다. 건강 악화. 네 번째 단점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아,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이제 저는 죽음에 대해서 조금 무뎌진다? 이런 게 좀 조금 슬프긴 하지만 이게 일을 하려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신규 시절에는 그 환자분이 제 근무 때 돌아가시게 되면은 내 탓인 것 같아가지고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맞아요. 그거 봤어요. 완전 슬퍼해가지고 방에 틀어박혀 있는 거여서 좀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일을 못해요, 여러분. 좀 체력적으로나 감정 소모도 좀 심하게 되는 것 같고 해서 이게 무뎌질 수밖에 없다. 일을 하려면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단점으로 꼽아봤습니다. 그러면 저 궁금한 게 있어요. 이 네네. 언니가 그럼에도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이유랑 그리고 이 언니가 이직을 한 번 했잖아요. 이직을 한 이유 이렇게 두 가지가 좀 궁금합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로 왜 일하고 있냐? 네. 일단은 아직까지는 이 3교대가 적성에 맞고요. 오, 간호사로서도 처치하는 거나 그러니까 이런 일이 적성에 맞다고 아직까지도 생각이 들어요. 힘들지만. 그리고 저는 뭐 종합병원이나 뭐 다른 상근직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좀 상근직으로 가거나 좀 편한 병원에 가는 친구들을 보면은 너 진짜 어떻게 다니냐? 너 절대 못 다닌다 이러거든요. 나라면 진짜 빨리 그만둔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그 쉬운 걸 몰라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좀 다닐 수 있는 거 아닐까? 아직까지는 모르니까. 어려움이 익숙해져 있다. 네, 그리고 뭐 뭐니 해도 머니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아, 그리고 제가 이직하게 된 이유는 태연 때문에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직을 하게 된 이유는 제 전 직장은 3차 대학교 병원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규모도 넓고 중증도도 되게 심했어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월급이 염전 수준이었습니다. 염전 수준. 가고 싶은 병원에 제가 떨어졌었고 그래서 되게 아쉬웠는데 이제 월급까지도 다르니까 이직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공부를 해서 이직을 하게 됐고 경력직으로 입사를 하게 됐는데 되게 운이 좋았던 거는 코로나 시기여가지고 간호사를 되게 많이 뽑는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운 좋게 들어가게 됐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거리. 너무 멀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다니던 병원은 1시간 반 출근할 때, 퇴근할 때도 1시간 반. 그러니까 왕복 3시간. 그리고 앞뒤로 이제 저는 일찍 가가지고 인계도 파악을 해야 되고 환자도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더 오래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냥 밖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체력적으로 부담스럽고 끝날 때도 빨리 끝내야 된다는 압박감, 나갈 때도 빨리 나가야 된다는 압박감, 이것 때문에 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이직을 때마침 하게 됐고 그때가 또 취업률이 좋았던 때였어요. 이직률도 좋았고 그래서 저는 입사를 하고 퇴사를 하자마자 바로 또 입사를 했어요. 그래서 좀 좋게 이직을 한 케이스이기도 하죠. 운이 좋았죠. 그렇게 요즘에는 그렇게까지는 못할 것 같아요. 바로 맞아, 바로 들어가는 게 쉽지가 않아. 바로 들어가는 게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언니가 6년차 간호사 선생님 선배로서 이제 신규 분들과 이직하신 분들에게 꿀팁을 좀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꿀팁? 저는 사실 6년 전에 취업을 했기 때문에 취업에 관해서 꿀팁을 드릴 게 없어요. 근데 요즘 트렌드를 보니까 병원에서 다들 이제 취업률이 되게 좀 떨어졌잖아요. 학점을 많이 보더라고요. 그래서 학점이 3.8 이상은 저희 병원은 보거든요. 3.8 미만은 다 컷해버려. 그러니까 좀 커트라인이 굉장히 높아졌다? 서류에서 컷해버리는 거. 그럼 나는 못 들어갔어. 3.8이 아니야. 네, 그래서 학점도 3.8 이상, 그리고 토익은 무조건 있어야 되고 높아야 돼요. 한 7, 8, 9 이렇게. 7, 8, 900까지. 써먹지도 않으면서. 써먹지는 않지. 근데 그게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열심히 한 증거. 그런 걸로 보는 것 같아서 영어도 굉장히 중요해졌고 토익을 안 보는 병원도 있긴 있거든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두 가지는 그렇게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되고 나머지는 본인들의 역량과 그 미소 관리? 면접에서도 이제 얼굴이 중요하니까. 그리고 잘 적응하는 꿀팁은 제가 진짜 신규 선생님들 보면은 너무 예쁜 선생님들이 있어요, 가끔. 근데 그게 얼굴이 예쁘다가 아니라 하는 행동이 너무 예뻐. 그러니까 인사도 되게 잘하고 막 뭔가 예의 바르고 하면 뭔가 일을 못해도 봐주게 되는 그런 게 있어요. 사람인지라.
뭔가 더 신경 쓰고 더 알려주게 되고 하는 게 있거든요. 맞아. 그래서 여러분들 인사만 잘하거나 조금만 예의만 발라도 얼마나 사랑받을 수 있는데 요즘. 그래서 신규 선생님들한테 그렇게 크게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뭔가 막 잘하는 걸 기대하지 않아. 절대 우리는 기대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예의만 좀 바랐으면 좋겠다. 인성이 먼저다. 그쵸. 인성을 좀 많이 봅니다. 우리 인성도 챙겨야 되겠지만 물론 우리 인성도 좋아야 되겠죠. 근데 뭐 꿀팁이라고 하면 이제 웨이팅 기간 동안 알바를 좀 해가지고 좀 다양한 사람들에게 비율을 한번 맞춰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사회생활 좀 해봐라. 사회생활 좀 해봐라. 저도 알바를 한 20개 정도 했거든요. 20살부터 맞아.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진짜 다양한 직종을 했어요. 막 화장품, 고깃집, 뭐 뷔페, 뭐 콜센터, 뭐 등등등등 엄청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다 알아. 그래서 제가 신규 때 사랑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사회생활을 성민이 너무 잘한다.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어요. 맞아, 이 언니는 진짜 잘해요. 잘하긴 잘해. 고였어요. 그래서 전 MZ라서 그런 거 몰라요. 근데 이 동생도 MZ라고 하는데 진짜 싹싹해요. 그래서 얘도 어딜 가나 사랑받는 그런 애라고. 이 언니가 믿어 의심치 않지만 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꿀팁은 여기까지. 간호학과 학생이거나 아니면은 취준생이면은 이 언니의 이런 현실적인 조언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제가 드린 꿀팁은 좀 뭐라 해야 되지? 찐 바이브. 맞아. 6년차의 찐바이브. 6년차의 찐 바이브로 나온 거니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좀 TMI이긴 한데 제가 다니는 부서를 말을 안 했어요. 생각해보니까. 저는 혈액종양내과에서 6년째 병동 간호사로 일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무균실이라고 조혈무세포 이식을 하는 이식실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내과의 고인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혈액종양내과를 추천하느냐? 가지.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냐면 중환자실에서 정말 받기 싫은 환자가 혈액종양내과 환자예요. 손이 정말 많이 갑니다. 너무 그만큼 힘든 질환이기 때문에 무겁고 힘든 질환이라서 이게 참 힘들어요. 여러분 오지 마세요. 종양내과는 피하세요. 네,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점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너무너무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